이번 시간은 텐서의 다양한 연산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워볼 파트는 원소별 연산입니다.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인 수학 함수들은 텐서의 원소 단위로 작동하며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혹은 토치 모듈에서의 함수 사용, 또는 토치 객체 인스턴스 메소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모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겠죠. 코드를 통해서 보자면 X라고 하는 하나의 텐서를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 타입은 다음과 같이 플롯에 32, Y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성해 주고요. 이 두 개의 텐서 X랑 Y에 대해서 산술 연산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작성하는 코드들은 모두 같은 결과를 냅니다. 첫 번째로는 원소별 덧셈, 그래서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볼 수 있고요. 혹은 토치 모듈에서의 함수 사용, 헤드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인자에다가 두 텐서를 넣어 주시고요. 아니면 토치 객체 인스턴스 메소드로 사용, X의 add,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소별 뺄셈, 원소별 곱셈도 있겠죠. 나눗셈, 마지막으로 원소별 제곱. 차례대로 작성을 해주자면 X에 Y를 빼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수학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치는 다양한 표준 수학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해당 함수들은 토치 모듈의 함수와 텐서의 인스턴스 메소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수학 함수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치 모듈의 대다수 함수들은 텐서에서 인스턴스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수학 함수들을 더 살펴보자면 동일하게 x를 만들어 주고요. 첫 번째로는 제곱근, 이렇게 토치 모듈에서의 함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텐서 객체에 대해서 인스턴스 메소드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각 함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 함수의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으로 축소 연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소 단위로 작동하는 텐서의 기본 산술 연산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텐서에서 합산과 같이 원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집계되는 연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산을 축소 연산이라고 합니다. 축소 연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요.
아까 배웠던 원소별 연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축소 연산은 토치 모듈에서의 함수 또는 토치 객체의 인스턴스 메소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축소 연산은 합산입니다. 이 sum 함수를 사용하여 전체 텐서를 줄이거나 디멘전이라고 하는 인수를 사용하여 텐서의 한 차원만 줄일 수 있는데요. 코드를 통해서 보자면 x라고 하는 하나의 텐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고요. 확인하기 쉽게 x에 대해서 출력을 해준 다음 이 합산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치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 텐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혹은 x에 대해서 인스턴스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전체 텐서의 합계를 볼 수도 있고요. 지금 2차원 텐서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각 행에 대해서 합을 할 수도 있고 열에 대해서 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차수에 대해서 합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 행에 대해서 합산을 해보자 했을 때는 동일하게 써주시는데요. 여기에 디멘전 인수를 사용해서 이 축에 해당하는 차수에 대해서 합산을 진행하겠다. 그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체 텐서의 합산은 이 모든 원소의 값들을 합친 다음의 결과가 같고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축소 연산 중에 많이 사용되는 축소 연산은 min 적어줄게요.
max, min 이러한 세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min은 평균값,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을 뽑아내게 되겠죠. 여기서 일부 축소 연산은 둘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데요. 예를 들어 min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차원에 대한 최소값과 최소값이 발생하는 인덱스를 모두 반환합니다. x에 대해서 하나의 텐서를 만들어 주고요. x에 대해서 크기도 출력해 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min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 원소의 최소값을 뽑아낼 수 있죠. x의 min 혹은 둘 이상의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값과 위치를 한번 얻어보자 했을 때는 열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보자면 컬럼 min 값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요. 생성해 주고요.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min 함수의 해당 축에 대해서 진행하라 했을 때 최소값은 다음의 변수로, 인덱스는 해당하는 변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크기는 2x4로 만들어 주었으니 2x4 했을 때 전체 원소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각 열에 대해서 최소값은 2, 두 개를 비교하니까 2, 3, 3, 2 인덱스는 0, 1, 0, 1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소 연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축소 연산은 텐서의 차원을 감소시킵니다.
연산이 수행하는 차원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차원이 출력에서 제거가 되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으로는 keep dimension이라고 하는 인수를 true로 이렇게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되는데요. 하지만 출력 텐서의 경우 해당 차원에 1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원래의 차원의 크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출력에서 1의 크기를 갖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차원 텐서를 사용할 때 이 행과 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좀 더 유용하게 생각을 하는 방법은 그 연산 결과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소 연산은 텐서의 차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코드를 통해서 보자면 크기가 다음과 같이 5차원인 텐서를 만들어 주는데요. x에 대해서 토치에 랜드 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에 크기를 넣어주고요. 첫 번째로는 min 함수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인덱스 두 번째 차원에 대해서 x의 min이라고 해서 디멘전 1축 에 대해서 연산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 크기를 한번 출력해보고 이번에는 sum 함수를 사용하고 두 번째 축에 대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x의 sum 디멘전 2죠. 마지막으로는 keep dimension이라고 하는 이 인수에다가 true의 값을 넣어줘서 지정된 차수가 제거가 되는지 제거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하지만 출력의 크기는 1로 변경이 되겠죠. 일축에 대해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keep dimension이라고 하는 인수에다가 출력 값을 그러면 맨 처음 x에 대해서 생성했을 때는 크기가 다음과 같은데 min 함수를 사용해서 1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진행해 보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축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서메이션 함수를 사용했을 때는 이 축에 대해서 했을 때 이렇게 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축에 대해서 min 함수를 사용하는데 keep dimension이라고 하는 인수를 사용해서 해당 차원을 유지하는 대신 크기는 1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해보니까 차원의 수는 유지가 됐지만 해당 축이 1로 변경이 되었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습 단계로 축소 및 인덱싱 연산을 사용해서 텐서의 각 행의 최소값 각 행의 최소값을 0으로 설정하는 함수를 구현해보자 했을 때는 여기서 사용해 볼 수 있는 함수는 토치의 argmin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구현하여야 할 함수의 구현해볼 함수의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로 로우 민이라고 해서 함수의 제목을 적어주시고 리턴 값은 y 라고 했을 때 인풋에 대해서는 x인데 2차원 텐서를 받고요. 크기가 n by m인 이러한 x를 받아주고 출력 값으로는 입력 x를 복사해서 각 행에 대해 최소값이 0으로 변경된 차원 텐서 이 입력 x에 대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최소값이 0으로 변경된 2차원 텐서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x의 클론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코드를 테스트해볼 코드를 작성해 주는데 x0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가질 때 y0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해당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어설트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 구현한 함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 2차원 텐서를 넣어주게 되면 나오는 결과값으로는 행에 대해서 최소값을 0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음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x1이라고 하는 텐서도 만들어서 검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출력문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올바르게 구현한 것이 되겠죠? 다음은 마지막인 행렬 연산입니다. 파이토치는 매트랩과 달리 이 별표는 행렬 곱셈이 아니라 원소별 곱셈으로 연산이 진행이 되는데요. 따라서 파이토치는 다양한 유형의 벡터 혹은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여러 선형대수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예시를 몇 개 적자면 토치의 다시라고 하는 함수는 벡터의 매적을 계산해 주고요. 토치의 mm이라고 하는 함수는 행렬 간 곱셈을, 토치의 mv라고 하는 함수는 행렬과 벡터의 곱셈, 토치의 add mm 혹은
토치에 add mv 는 행렬간 혹은 행렬과 벡터의 곱셈 및 바이어스를 계산해주고요. 토치에 BMM 혹은 토치에 BADDMM BADMM 함수는 배치 단위로 mm 연산과 add m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add nm이죠. 마지막으로는 mat머리라고 하는 함수 있는데 다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인수에 따라서 다른 연산을 수행하는 행렬 연산입니다. numpy의 np-라고 하는 함수랑 유사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선형대수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벡터의 내적을 구하기 위한 토치의 다시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선형대수 함수도 앞서 배웠던 함수랑 같이 토치 모듈에서의 함수와 텐서의 인스턴스 메소드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보자면 v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를 만들어 주고요. m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렬을 만들어 줄게요. 아니죠, w라고 해서 동일하게 벡터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두 개의 벡터 w와 v가 있을 때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겠죠. 토치의 닷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 v와 w를 넘겨주면 되는데, 이것은 인스턴스 메소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닷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2차원 이상의 텐서를 입력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x랑 y에 대해서 두 개의 텐서를 만들어 주는데 행렬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원 텐서를 넣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try catch 문, try except 문을 사용해서 해당 에러를 출력해 주고요. 이 행렬 x랑 y에 대해서는 행렬의 곱을 구할 때는 m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야겠죠. 토치에 mm이라고 하는 함수에 두 개의 인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인, 두 개의 텐서인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해당 부문은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차원 텐서만 넣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2차원 텐서 두 개를 넣었죠. 그리고 행렬 곱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중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에서 제공되는 선형대수 연산자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렬과 벡터의 곱셈을 계산하기 위해 토치에 mv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죠. 그냥 토치에 mv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 차수 2를 갖도록 벡터의 크기를 변경하고 토치에 mm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또는 토치에 metMu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출력의 차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보자면 위에서 선언해 주었던 x랑 v를 가져와서 쓰고요. x는 2차원 텐서였죠.
1차원 텐서는 V였고요. 했을 때 토치의 MV라고 해서 행렬과 벡터의 곱을 구현할 수 있겠죠. 출력의 형태는 1차원이 됩니다. X의 V 혹은 X의 MVV. 이번에는 벡터를 2차원으로 변경하고 토치의 mm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한번 볼 건데요. 출력의 형태는 2차원이 되겠죠. X랑 V를 넣어주는데 이 1차원 벡터를 2차원으로 변경할 때 전 시간에 배웠던 뷰 함수를 사용해서 2x1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혹은 동일하게 인스턴스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아니면 토치의 맷멀 함수를 사용해서 해볼 수 있겠죠. 이 형태는 출력의 형태가 1차원이 됩니다. 해당 입력의 인수에 따라서 각각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곱을 연산하게 됩니다. 가로가 잘못되었네요. 했을 때 2차원 텐서 X와 V가 있는데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곱을 했을 때 다음과 같고, 우리가 이 벡터를 2차원으로 변경하고 행렬에 대해서 연산했을 때는 이러한 크기를 갖게 되고요. 맷멀 함수를 사용하면 그냥 MV 함수랑 사용한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치의 맷멀 함수를 사용하면 좀 더 이제 크기에 제약 안 받고 유연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습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토치의 BM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토치 단위로 행렬 곱셈을 한번 해보자.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변수를 생성해 주는데, b는 배치 크기를 나타내며 n과 m과 p는 각 행렬의 행과 열의 크기 단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x에 대해서 랜드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b와 n과 m 이러한 텐서를 하나 만들어주고, y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b와 이번에 m과 p.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볼
방법은 포문을 사용해서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곱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n by m에 대해서 x는 n by m, y는 m by 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배치 단위는 b가 되겠죠. 그래서 z1에 대해서 결과값을 넣어줄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행렬 연산을 하게 되면 n by m과 m by p를 연산하게 되면 결과값의 크기는 n by p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크기를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 포문을 통해서 i라고 하는 인수에 대해서 range b 0부터 b까지 돌려주는데 z1의 i에 대해서 이렇게 배치 단위의 행렬 곱셈을 포문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구현해볼 코드가 직접 EMM 함수를 사용해서 배치 단위 행렬 곱셈을 하시면 되는데요. Z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해당 결과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를 하나 작성해 줄 건데요. 이 두 개의 연산은 정확히 같은 값을 출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형대수기 때문에 적어줄게요. 따라서 다음 작성하는 코드는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연산이 정확하게 같은 값을 왜 출력을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부동소득점 연산이므로 정확하지 않으며 비연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실습 단계를 직접 한번 구현해 보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